네, 이번 시간은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이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라고는 뭐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조금 관심이 떨어진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해서 네. 우리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 반정부 시위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작년 연말부터 시작돼서 한 지금 2주째 네. 맞나요? 그 정도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신 거 정도를 알려주신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12월 28일 날 시작이 됐었죠. 네.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먼저 시기가 됐고요. 처음에 이제 경제 난으로 촉발되었다고 했지만 지금 시위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는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아예 현재 이슬람 공화국 신정 체제를 타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지금 시위에 참여했고요. 네. 뭐 각계각층입니다. 예전에는 뭐 젊은층, 여성이 주로 참여했다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권을 지지했던 지지 기반이었던 전통 재래상인 상인들, 바자르 상인들도 참여했고요. 또 중산층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각한 이유는 이번에 시위를 참여한 그 시위대들과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면 네. 요번의 마지막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네, 이번에 끝내겠다. 이번 체제를 끝내야 된다. 네. 그런 정말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임했고요. 그리고 1월 8일까지가 엄청나게 시위가 피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팔레비 왕자라고 있습니다. 망명한 왕세자가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저녁 8시에 집결해서 시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친구들까지도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 지시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뭐 개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뭐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체제를 끝내겠다는 물러나라는 거군요. 임하고 그러고 나서 1월 8일 이후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란 정부가 모든 통신을 끊었습니다. 네. 인터넷도 끊었고 통신도 끊었기 때문에 지금 시위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엄청난 지금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체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제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시위는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강경 진압 또 시위대 측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예전 기억 떠올려 보면 그 히잡 시위 있었을 땐 거의 젊은 층들 위주로 시위가 있었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왜 정말 상인들과 그다음에 기존 지지 세력까지도 다 나서게 된 거예요? 우선 이제 경제난이 너무나 심각했던 거죠. 네. 일테면 그 바자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이란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뭐 어느 정도의 뭐 거래도 하고 뭐 금융도 이루어지고 뭐 유통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금 환율이 너무나 이제 그 리알화 이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같은 걸 해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데 네. 영업이 지금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생필품도 부족하고 지금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란 정부가 어떻게 보면 화를 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질서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거는 바자르 상인들이 뭔가 지금 교란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바자르 상인들 자기신의 고유의 지지층이었던 이 사람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 종교 엘리트 그룹과 손잡고서 팔라비 왕정을 무너뜨렸던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경제 실패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해?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란 정부에서 미봉책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전 국민에게 우리 돈 뭐 미화로 7달러 정도의 뭐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저는 더 불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 생활비 정도 되면은 한창 모자란 돈이거든요. 네. 장 한 번 보면 끝나는 돈입니다. 외식 한 번 하면 끝나는 돈인데 이거를 뭐 전 국민에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뭐 쿠폰으로 넣어주겠다. 이거는 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전 국민이 봤을 때는 장난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바자르 상인들 돌아선 것도 크고 젊은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도 나와요. 이분은 79년 혁명을 경험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난 46년간, 47년간 혁명 이후로 죽은 채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시위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죽나?
지금 이렇게 아. 이런 억압 체제에서 죽은 채로 살아온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어차피 죽은 거.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또 청년층은 실업률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평년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위에 참여하시고 이제 어른들은 야 무서우니까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닌데 이 친구가 울면서 하는 게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기존의 바자르 상인까지 해서 거의 뭐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지금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거, 이 체제를 부수겠다. 근데 당연히 현 체제로서는 이거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강경진압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남녀노소 그다음에 지지층 비지지층 가릴 것 없이 시위를 했던 거는 거의 이슬람 혁명 이후 최초 처음이죠.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2022년 히잡 시위 때도 뭐 체제에 대해서 뭐 반대한 데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위대 참가하는 친구들도 이번에 완전히 끝내겠다. 그리고 구호가 뭐였냐면 이란형 체제가 가장 싫어할 만한 구호가 나왔죠. 팔라비가 돌아온다. 그다음에 샤라고 하죠. 페르시아 옛날 국왕을 샤 만세, 샤여 영원하라. 이런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란 현재 신정체 정부 당국에서도 이거 더 이상 이거 좌시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경찰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1월 8일, 9일자로만 보면은 네. 경찰들이 시위대에 밀리거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잖아요. 그 진압하는 경찰들도.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현재 체제와 운명을 같이 할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정규 군대까지 좀 동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인터넷을 끊었다는 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일상으로 치자면 창문 닫고 문 걸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폭력을 진압하겠다. 행사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뭐, 예. 뭐 계엄 상황 같은 거겠네요. 지금. 계엄이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연락하던 친구들도 1월 8일 이후로 연락이 다 끊겼어요. 지금. 지금 시위 가고 있는 중이야 하고서 끝났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시위대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를테면 뭐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망명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마침 혁명 이 현 이슬람 신정 체제의 핵심 권력부들도 뭔가 해외 탈출을 좀 도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좀 테러를 마련하는 거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직접 제가 접촉했던 이란 친구들한테서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어로 The End라고. 지금 현 체제 끝났다. 우리가 이긴다. 했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또 상황으로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금 뭐 얘기 나오기로는 수백 명에서 많게 2,000명까지 지금 사망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당연히 군대가 투입돼서 뭔가 아주 포괄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한다는 증거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요것도 정확하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상당히 심각할 거로 봅니다. 이때면 2,000명을 잡는 통계는 원래부터 현 이란 체제에 반대하는 언론사 보도고요. 네. 뭐 최소로 잡는 게 뭐 166명, 200명 가까이 되지 않냐 하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인터넷이 막힌 상태고 이제 스타링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간간히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각 병원마다 지금 뭐 시신이 좀 안치된 것이 너무 많고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걸 봤는데 이제 시신을 담는 검은 네. 그 백인가 그런 것들이 뭐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 도대체 이제 뭐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을 했길래 뭐 상인들이면 웬만한 시민분 다 이렇게 지금 분노를 하는 겁니까? 뭐 1달러당 지금 뭐 140만 리알.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또 환율이 있고요. 네.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환율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 제재가 가속화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만이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지금 이제 스냅백이라는 게 9월에 통과되면서 이제 전 세계 유엔 차원에서 경제 제재가 되면서 네. 지금 뭐 정부가 발표하는 환율을 믿을 게 못 되고 뭐 1달러당 140만 리알까지 올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핵 관련돼서 뭐 우린 계속해서 만들겠다. 이때부터 더 제재가 그렇죠. 심해진 거예요. 협상이 이제 진행되지 않고 이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국민들한테 7달러 주면서 이 정도면 좀 위로해 줄 테니까 좀 참지. 그래. 넉 달간 이걸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국민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이게 나와요.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니고 이란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을 쓰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요구. 네. 그렇지. 대리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가자에 뭐 하마스도 도와주고 뭐 레바논을 헤즈볼라 도와주는데 그게 매년 액수가 네. 자 국민들한테 7달러 줬죠. 넉 달 동안 그렇게 큰 인심 쓰듯이 했는데 그 대리 조직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수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데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많은 시위대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오판을 하셨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란이 점점 고립이 되면 될수록 더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뭐 핵 프로그램 더 진행해서 국민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이 저항 경제라는 이름으로 이 뭐 지금 현재 봉쇄에 맞서고 싸울 거 아닙니다. 지금 시위 나온 사람 그거 핵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가뭄이 심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삶이 물도 안 나오고 단전 벌어지고 점점 뭐 시장에 가서 살 것도 없어지고 극빈층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네.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절대적인 빈곤보다 국민에게 주는 좌절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서울이 이제 뭐 강남과 강북으로 크게 나뉘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북과 남으로 나뉩니다. 북테헤란, 남테헤란이 나뉘는데 네네. 북테헤란이 상류층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네. 혁명의 네. 엘리트들 현 정권에. 거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많이 달라졌네. 뭐 스포츠카도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다니고 뭐 아, 카페에서 그래요? 사람들 뭐 히잡도 벗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것과 남테헤란 일반 서민들이 대다수 테헤란 주민들이 사는 곳이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곳이죠.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잡스라고 했죠. 네. 반서방, 반미 강조했죠. 근데 이 사람들 북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사람들이 호화롭게 사는 모습, 그리고 이런 혁명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스포츠카 타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중적인데 여기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체제에 대한 이중성 그런 것들에 이제 반감이 완전히 폭발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전투고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임했습니다. 시위대들은. 반미주의자인데 다 지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 유학하고 뭐 결혼식 할 때도 보면은 예, 맞아요. 웨딩 드레스도 좀 노출이 심한 내용인데 네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종교 교리를. 네. 그렇죠. 예,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이체제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선 겁니다. 네, 그래. 아유. 근데 이제 그 이란은 이 테헤란은 그런데 여러 지방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들은 약간 서로 이게 좀 다 좀 단절된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교류가 테헤란과 이제 잘 되나요? 이 전국적인 분위기로 좀 이어져야 이게 또 힘을 받을 텐데. 근데 전국적으로는 일어났죠. 이를테면 아, 그래요? 뭐 아제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소수민족이라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타브리즈라는 도시도 있고 이제 마슈아라는 곳이 제2의 도시인데 여기가 되게 종교적인 성지입니다. 이맘 레자 사원도 있고 종교적인 성지고 여기가 지금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한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 시위대에서 점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위가 조직적으로 누구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각 도시에서는 뭐 거의 뭐 수백만 이상의 어떤 시위대들이 참여한 건 그래요? 사실이죠. 그리고 뭐 확실한 구심점은 없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왕세자가 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저녁 8시 그다음에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는 6시에 모여서 거리를 행진하고 이번에는 주요 국가 업무들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점거해달라 이런 계속 좀 주문을 넣고 있죠 지금.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왕 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한다기보다는 네. 이 신정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자신이 민주주의로 가게 되는 세속적인 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자신은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자신은 지도자가 될 생각은 없고, 그런 얘기는 했어요. 예, 했고 민주주의로 체제로 가는 어떤 자신은 다리 역할만 하겠다, 네, 중개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을 두고 지금 미국이 계속 뭔가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군사 작전 내지는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뭐 누구 하나 데려오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트럼프가 우선 군사적 옵션에 대한 보고를 다 어떻게 진행될지 다 보고는 받았다고 하고 그건 예. 다 이제 선택지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 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란도 어제 또 반박을 했죠. 만약에 이 시위에 니들이 개입하면 중동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도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불 작전을 지금 놓는 상황인데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지금 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시위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군사 작전을 한다면 군 시설이라든가 지난번과 같이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뭐 니콜라스 마두로를 쏙 빼앗던 것처럼 뭐 하메네이라든가 일부 지도부를 뭐 어떻게 그 부분만 제거하거나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도 근데 이 문제는 또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할 거면 이란은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네. 미군도 공격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과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도 있지만 우선 일단적으로 뭐 전자전이라든가 네. 정보전이라든가 이런 뭐 사이버 시설 같은 거 현재 그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이제 시민들을 진압하는 이런 시설의 어떤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전자전 네.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면 그 혁명 수비대들이 그 상부의 지시를 좀 거부를 하고 예. 시민들을 탄압하는 거를 좀 스스로 이제 안 하는 그런 상황 정도 되면 참 자체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그림은 매우 어려운 가능성인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낸 것도 이제 혁명 수비대라든가 현 지도부한테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라. 어차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이런 의미까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하메네이라든가 최고 지도층의 명령을 거부하고 네. 총을 발포를 거부하는 순간 아마 이거는 이 체제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는 현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 체제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혁명 수비대라고 하지만 뭐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죠. 밀무역이라든가 뭐 우회 제재를 피해서 우회하는 이런 무역, 금융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데 현 체제와 같이 침몰하면 침몰했지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총구를 돌릴 가능성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이란을 혹시 이란에 혹시 개입할 만한 가능성 있는 국가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 나라들 뭐 크게 갈 일이 없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란과 계속해서 뭐 교류하고 그런 뭐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뭐 어떤 장비 같은 걸 지원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지만 네. 직접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개입할 명분은 상당히 없게 보이고요. 그래요? 그럴 역량도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시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1월 정도에 아마 이란을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시위가 생기면서 여러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예전 같으면 이제 미국하고 얘기해서 얼마 전에 이제 네타냐후도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를 만나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상당히 퍼졌었는데 지금 시위가 갑자기 이제 변수로 떠오른 거죠. 네. 이 시위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 지금 하여튼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정보전이라든가 사이버 쪽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현재 이란 수뇌부들을 어떻게 좀 마비시키는 이런 작전을 일단은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지금 현재까지 그게 제일 높아 보입니다. 네. 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시위의 향방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네. 시위의 향방이라는 게 정말 군중들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어떤 대응과 네. 군중들을 이제 포갑하는 게 성공하게 될 경우의 대응이 다르다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 이란 체제가 지금 홍보하는 네. 거는 이거죠. 이 시위는 경제난 때문에 좀 불거진 건데 네. 이 순진한 이란 시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위가 어떻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간에 뭐 군사적이라든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현재 이란 체제의 정당 이 사람들이 말한 말을 어떻게 증명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 배후에 그러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도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금 개입을 해야 될 건지 상당히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배후에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모사드는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이란에.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여기에도 영향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모사드 뭐 할아버지가 있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분노가 없다면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세 음모론에 지금 계속 음모론을 좀 홍보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란 정부는 네.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진압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외세와 이란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가 저도 이제 지금 책을 막 읽어보려고 네. 한 건 사갖고 이제 앞에 목차만 일단 읽어놨는데 이란이라는 곳 자체가 되게 신정의 어떤 이슬람 혁명 이후에 신정 체제에 대한 믿음이 되게 굳건했던 그런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똘똘 뭉쳐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신앙의 세뇌가 되어 있고 해서 뭐 단결할 것이다. 뭐 핵 프로그램 같은 제가 아는 지금 현재 이제 연락이 끊겼지만 계속 소통했던 이란 젊은 층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억압하고 이런 것에 엄청나게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고 이 체제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저 에피소드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작년 6월 달에 네.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네. 12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많은 이란 국민들이 공중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보면서 네. 보면서 이 체제를 어떻게든지 무력화시켜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란인인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어떻게 했었을지 하메네이라든가 이런 애들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이란과 미국 외세죠. 외세인데 그 외세보다 지금 더 이 현 종교 체제, 종교 국가 체제에 더 분노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대들 보면 이렇기 때문에 뭐 자꾸 현 정부가 배후에 뭐 미국 있다, 이란 있다 하지만 시위대들이 어떤 걸 붙였냐면 도로 이름 같은 것들을 네. 자신들이 바꿔 붙인 것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트럼프 대로다. 일부러. 네, 대로 이름을 그게 바꾼다. 시위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위대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의 좀 도움 같은 것들을 기다리는 측면도 있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너무나 강경진압이고 하니까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서 좀 더 개입해주길 바라는 예,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먹고 살기가 너무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뭐 다른 얘기가 들리겠어요. 예. 그렇죠? 네. 진짜 막 돈을 수레로 끌고 들어가도 네, 뭐 그렇죠. 못 사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뭐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이거 네. 해봐야 커피 얼마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이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시위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체제에 대해서 저는 이건 사망 선고를 내린 거라 봅니다. 인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고 이란 이슬람 혁명의 시효는 이미 그 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계속 연명해 왔던 거죠. 네, 호갑으로서. 아. 그리고 국민들도 이번 시위 앞으로 뭐 진압이 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공포스럽게 진압을 해야지 사람들이 무섭죠. 근데 계속 공포를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면역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하면서 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시위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은 하여튼 뭐 양측 간에 뭐 체제의 명운을 건 네, 그런 네, 뭐 네, 대결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시위에 나선 국민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매한가지다. 이런 예. 정도 아주 단호한 예. 입장이신 거고 예. 물론 이제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밀리면 끝이다는 생각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막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이 개입할 여지도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태.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상자가 안 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정권 가진 사람들이 꽤나 아주 더 강하게 버틸 것 같긴 하네요. 끝이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밀리면 자신들이 끝이다. 누려왔던 자신들이 누려왔고 지금 자기 자식들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중적인 생활 같은 누리고 있는데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온건하게 끝나려면 그래야 되죠. 현재 집권층 내에서 온건파, 네. 그다음에 뭐 시위대들 중 시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뭐 협상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행하는 그러니까 천천히 질서 있게 피를 흘리지 않고 이행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짐이 바뀌는 뭐 여러 사례를 봤을 텐데 현재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네. 또 의문이 있죠. 현 정부 무너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잘 맞아요. 정리가 될지 아니면 또 혼란 상황이 좀 이어질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시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아마 인터넷 등 통신 모든 게 아마 다 외부와의 접촉이 끊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되는지 뭐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조금씩 들려오는 말로는 하여튼 뭐 500명 이상 혹은 뭐 800명 이상 2,000명까지도 이렇게 사망자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공지해 드렸던 그 드림 투어, 투어. 예, 드림 투어의 미국
쪽은 빈자리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중국 쪽은 조금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하이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미국 가시는 뉴욕과 보스턴 가시는 분들은 조금 뭐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연휴 설 연휴를 잘 한번 기획해 보시는 분들 꼭 한번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고 빨리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문의가 과거보다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은 거는 좀 빨리 챙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